연예계 가장 충격적인 연예인 불륜 스캔들, 여배우 10인 순위, 한국 연예계의 어두운 비밀 공개. 두 사람은 홍 감독이 기혼 상태에서 은밀히 사랑을 키워왔기 때문이죠. 흔히 불륜이라 불리는 이러한 관계는 과거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당하거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도 잦았죠. 2015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를 이유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오늘은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 연예계에서 불륜 스캔들에 휘말려 법의 심판을 받았던 스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0년대 미녀 스타 김지미, 3번이 이혼과 결혼까지 196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인 김지미는 화려한 남성 편력을 자랑하며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까지 붙여졌습니다. 무려 3번이 결혼과 이혼, 가수 나훈아와 6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가지기도 했죠. 18세의 나이에 영화감독 홍성기와 결혼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첫 번째 이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962년 최무룡과 만나며 연예계 초대형 불륜 스캔들을 터뜨렸죠. 당시 최무룡은 배우 강효실과 혼인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간통 혐의로 나란히 구속되었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강효실이 아들인 배우 최민수를 출산하고 10여일 만에 간통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행복한 모습으로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되며 화제되었는데요. 피소당한 두 사람은 간통 사실을 쉽게 인정했습니다. 1963년 최무룡은 강효실과 이혼하게 됩니다. 이때 강효실이 최무룡에게 요구한 위자료 400만 원을 김지미가 자신의 집까지 팔아 마련해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엄청난 거액이었기에 김지미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체감할 수 있죠. 그 결과 합의가 이루어져 두 사람은 일주일 만에 석방되었는데요. 최무룡의 영화 흥행 실패로 1969년 결국 이혼을 택했습니다. 이후 김지미는 가수 나훈아, 심장질환의 전문의 이씨까지 총 4번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죠. 스캔들 이후에도 김지미는 1992년까지 4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유지했습니다. 19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 조규영 중앙건설 회장과 재혼 점1970 연대 장미희, 유지인과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로 불렸던 배우 정윤희. 독보적인 미모를 자랑하던 그녀는 1984년 유부남이었던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간통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두 사람은 정윤희의 집에 함께 있다 조규영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사건이 공개되며 유치장에 갇혀있던 정윤희를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경찰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큰 화제였죠. 조규영 회장은 부인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정윤희는 풀려났고 같은 해 12월 조 회장과 식을 올렸죠. 방송사로부터 출연 금지 조치까지 받았던 그녀는 결혼과 함께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이남 일녀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 생활을 했지만 아들을 사고로 잃었고 남편의 사업이 기울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근황이 공개되었습니다. 26살 차 현대건설 사장 부인 태진아 나비효과 결말은 트로트 가수 태진아 역시 1975년 현대건설 사장 조 씨의 부인 김 씨와 간통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당시 태진아의 나이가 21세, 김 씨의 나이는 47세였습니다. 점16살이라는 나이차를 극복한 두 사람은 김 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여관을 찾아가다 조 씨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연행되었죠. 태진아는 김 씨와 만날 때마다 50만 원씩 총 800여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70년대임을 고려했을 때 만만치 않은 거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조 씨와 김 씨가 협의 이혼한 끝에 고소가 취하되며 태진아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며 태진아 나비효과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간통 사건 이후 조 씨가 현대건설 사장직을 내려두었고 이후 부사장이었던 이명박이 사장 자리에 승진했죠. 이후 정계에 진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예진아 씨 역으로 인기를 끌었던 배우 황수정은 2001년 마약 투약 혐의와 유부남 강 씨와의 불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강 씨는 재력가 집안의 2세이자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인물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오피스텔에서 동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황수정은 간통뿐 아니라 마약 투약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술에 약물을 탄 걸 알았지만 마약이 아니라 최음제인 줄 알았다 라고 진술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황수정은 저는 최음제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 라고 주장했죠. 당시 연두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석방 후 그녀는 본인의 수의 사진이 찍히도록 내버려둔 교도소 감호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승소한 바 있습니다. 강 씨의 부인 박 씨에게 황수정은 1억 원을, 강 씨는 5천만 원과 두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황수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이후 연예계 복귀를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특별한 활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생활인 점은 분명하나 한 가정을 무너뜨린 결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강경준 불륜 스캔들 풀 스토리. 여러 정황만 나오고 있는 상태다. 상간남으로 피소된 배우 강경준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두문불출하기 때문이다. 숱한 의문만 쌓이고 있다. 2023년 12월 26일 방송된 KBS의 예능에는 배우 강경준과 아들 정한군이 경북 문경의 KBS의 드라마 세트장에 방문한 모습이 담겼다. 배우 지망생인 정한군의 현장 체험을 위한 방문이었는데 정한군은 관청 신하 역할을 즉석에서 제안받아 실제로 연기할 기회를 얻었다. 강경준이 조언을 구하자 배우 최수종은 아버지처럼 인성이 바르면 된다. 며 책을 많이 읽고 학교 공부에 충실해야 한다. 는 조언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날 정한군이 출연한 시는 2024년 1월 방영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강경준은 예능 출연 바쁜 연예계 활동을 하며 남몰래 분양대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분양 일을 배우고 싶어 지인인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소개로 이 업체에서 비상근 비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 강경준은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는 직원이 아닌데다 외근이 많은 편이었지만 사무실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배우가 본업이지만 강경준은 2017년 방영된 MBC 1일 드라마와 2019년 7월 개봉한 영화 이후 연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연예계 활동을 이어온 강경준은 제주도에서 건설업과 숙박업을 하는 등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준은 분양대행업체에서 성실히 일하며 성공한 사업가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상황이 크게 요동친 것은 지난 1월 3일이다. 이날 동아닷컴은 강경준 상간남 피소 충격, 소장 아직 오해 있는 듯 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내놓았다. 해당 기사에는 보도를 앞두고 강경준과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 강경준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며 혼란스럽다. 우선 시간을 달라.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후 언론사들이 대거 강경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피소 소식을 다루며 취재에 돌입했고 바로 소속사 입장이 나왔다. 1월 3일 오후 강경준 소속사 K스타글로벌이엔티는 오늘 소장을 받은 것까지 확인했다. 며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확인 결과 A씨가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강경준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3년 12월 26일이다. 강경준이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소장의 주된 내용으로 알려졌으며 A씨 측이 이를 증빙할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동아닷컴의 취재 전화를 받았을 당시 강경준은 소장조차 받지 못해 피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강경준에게 소장 부봉과 소송 안내서, 답변서 요약표 등을 송달한 것은 2023년 12월 28일로 강경준이 받은 날짜는 2024년 1월 3일이다. 동아닷컴 전화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경준이 소장 등을 받게 되면서 소속사가 오늘 소장을 받은 것까지 확인했다.
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강경준은 2013년 JTBC 드라마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장신영과 사랑에 빠져 5년여의 열애 끝에 2018년 5월 결혼했다. 장신영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정한군을 함께 키우며 2019년 둘째 아들도 얻었다. 이들의 화목한 가정이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노출되면서 강경준은 사랑꾼, 아들 바보 등의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랬던 강경준이 불륜이라니 너무 큰 충격이지만 대중은 여전히 오해라는 강경준의 주장을 믿으려는 경향이 강했다. 살다 보면 오해는 생기기 마련이지만 잘 풀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론 흐름에 민감한 방송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장 강경준이 고정 출연하던 제작진은 1월 4일 강경준의 기촬영부는 없다. 현재까지 촬영 계획도 없던 상황이다. 라며 본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향후 촬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여파는 아들 정한군에게도 왔다. 제작진은 앞서 언급한 촬영 과정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진 아들 정한군의 등장 분량을 최소화해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무식 다음 날인 1월 3일, 이제 막 회사마다 새해 업무가 본격 시작되는 시점에 분양대행업체 시사는 큰 충격으로 내부가 술렁거렸다. 이 회사에 재직 중인 강경준과 B씨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강경준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아내, 다시 말해 강경준의 불륜 상대로 알려진 여성이다. B씨는 이미 수년 동안 근무해온 정규직 직원이고 강경준은 비상근 비정규직으로 6개월가량 일했고 회사 업무를 볼 때도 사무실 내근보다는 외근이 많았다. 보통의 직원이었다면 내부에서 잘 모르는 직원이 많았을 테지만 유명 연예인이었던 까닭에 다들 그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 1월 3일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시사는 바로 이들에게 진위를 물었다고 한다. 시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업계 관계자는 사측의 질문에 강경준과 B씨는 모두 오해가 있다고만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 오후 B씨는 회사를 조퇴했다. 시사 사내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강경준과 B씨는 회사에서 만났다고 알려졌는데 강경준이 일한 지 6개월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가 겹치는 기간도 6개월여 정도다. 물론 이들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근무했지만 강경준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이 아닌 데다 외근이 잦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한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았다. 당연히 사내에서도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언론 보도를 보고도 오해라는 강경준과 B씨의 주장을 믿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